안녕하세요. 저는 손편지로 일상의 위로를 전하는 옹기우 편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사단법인 옹기의 대표 조현식입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을 때 누군가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울감이 완화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이 우리 사회에 없었기 때문에 옹기우 편함이란 걸 만들어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날 도와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옹기우 편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옹기우 편함은 2017년 2월 달에 삼청동에 있는 돌담길에 옹기우 편함을 설치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하는 일상의 위로 활동입니다. 저희 옹기우 편함은 현재 서울시 내 30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손편지로 답장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옹기 우체부라고 하고 있는데요. 옹기우 편함에서 실제 공익편지 온 것을 다 회수해 오면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옹기우체부분들이 만나서 손편지로 답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옹기우체부는 단체 소속 250명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매주 200통의 손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서울시에만 있는 옹기우 편함을 전국에 확장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옹기우 편함이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하나의 안전망이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옹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현식입니다. 네. 우선 제가 가장 행복하게 하고 있는 이 옹기라는 일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레터 시작하는 비영리 조직을 위한 구독자 NUX 분석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옹기우 편함 소개부터 또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옹기우 편함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받는 일상의 위로 활동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이 옹기우 편함을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서 어쩌면 이 옹기우 편함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심리적 안전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로 삼고 해나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옹기우 편함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고민을 보내지 않은 사회 구성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주에 200통의 손편 답장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그럼 주에 200명의 사회 구성원 외에 또 고민을 보내지 않은 사회 구성원에게도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저희 옹기우 편함에 오는 고민 컨텐츠 중에서 공개 동의된 인명의 고민과 손편지 답장을 뉴스레터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이 뉴스레터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지지 그룹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 또 뉴스레터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비영리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또 가장 많이 답하는 건 결국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 선행 과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지지 그룹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지지 그룹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뉴스레터 구독자를 저희의 지지 그룹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옹기레터라는 뉴스레터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고민은 옹기가 고객, 즉 잠재 구독자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골든서클을 작성을 해갖고 옹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솔루션은 뭔지, 그 솔루션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를 정리했고요. 그 이해관계자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관계자에게 현재 주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고객 정의를 하게 됐는데, 옹기레터의 고객은 어쩌면 고민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MBTI는 I와 F의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 저희 옹기레터의 구독자이지 않을까라는 고객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골든서클에서 나왔던 가치들을 토대로 브랜드 컨셉을 이렇게 세 가지 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브랜드 컨셉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따 보실 저희 옹기레터의 디자인은 다 이 브랜드 컨셉을 통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고민은 고객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즉 잠재 구독자가 왜 우리 옹기레터를 구독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저희 옹기우 편함에 고민을 보내고 손편지 답장을 받은 사회 구성원이 답장 후기를 남기는데, 그 후기를 일일이 정성적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총 5개의 공통적인 문장을 뽑게 됐는데, 이 문장을 토대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옹기레터 구독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생각해서 써준 진심 어린 글을 받고 싶을 것이다 였고, 마지막으로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와 같은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옹기레터의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객 니즈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객의 정의와 니즈를 바탕으로 옹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들 중에서 어떤 콘텐츠를 옹기레터로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됐는데, 결국 잠재 구독자가 원하는, 즉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는 익명의 고민과 손편지 답장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익명의 고민과 손편지 답장을 옹기레터로 만들게 됐고요. 또 이 콘텐츠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직접 손글씨로 쓰자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옹기라는 단체는 진심도 전문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손편지이고, 그 손편지, 사실 뉴스레터라는 포맷에 손편지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뉴스레터라는 어쩌면 업무용으로만 쓰는 그 뉴스레터에 손편지로 직접 써진 콘텐츠가 나에게 온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위로이고, 또 고객이 원하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써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일일이 다 손글씨로 써서 콘텐츠를 내고 있는데,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옹기레터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다 옹기레터인데, 손편지 답장은 와콤에다가 일일이 다 손글씨로 써서 매주 목요일 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오픈 카톡방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옹기레터를 그럼 어떻게 구독자를 모집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저희는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 NUX 분석을 하게 됐는데, 이 NUX라는 건 New User Experience로 신규 고객 경험을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 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옹기 편함을 처음으로 접해본 고객들이 어떻게 옹기레터라는 뉴스레터의 구독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목적을 갖고 이 NUX를 설계하게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지점은 관여도 하와 관여도 상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옹기레터에 접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는 관여도로 고객을 구분을 했는데요. 관여도 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옹기 편함이 지나가다가 본 사회 구성원이 저희 옹기 편함 30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QR 코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옹기레터 구독하기와 같은 QR 코드 넣고, 물론 UTM이 다 값이 들어가 있는 QR 코드로 넣은 다음에 과연 이걸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 또 여기서 구독 전환율이 얼마나 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 또 이 워딩을 계속 바꿔가면서 최적화를 해나가고 효율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여도 상 같은 경우에 고객은 실제로 저희 옹기 편함에 고민을 보낸 사람 같은 경우에 저희 고민을 보내고 손편지 답장을 받았을 때 답장을 받은 사람의 20%가 저희 옹기 블로그에 와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후기를 남길 때 저희 그 블로그 포스팅 자체에다가 옹기레터가 뭔지, 또 옹기레터를 구독하는 링크를 UTM 값을 넣어놓고 얼마나 클릭하는지, 또 얼마나 구독 전환이 되는지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효율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관여도 전략보다는 잘 안 보이시지만 5번에 있는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인에게 추천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크로스 마케팅에서 보면은 리퍼럴 전략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사실 리퍼럴 전략이라는 거는 고객 행동, 되게 높은 난이도의 고객 행동 유도라서 저희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희는 결국 이 옹기레터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는 바이럴 루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를 전략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리퍼럴 전략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주일이 지나면 메일을 하나 더 받게 됩니다. 그 메일이 주변 지인에게 옹기레터를 추천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일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옹기레터라는 위로를 선물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선물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객 행동 양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 옹기레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 추천 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픈율의 50%, 구독 전환율 1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워딩을 바꿔나가고 또 내용을 계속 재구성하면서 이 구독 전환율을 높여가려고 계속 최적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사실 이 옹기레터라는 걸 해보니까, 그러니까 뉴스레터라는 걸 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리퍼럴 전략을 쓰려면 오픈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레터를 오픈을 해야, 그러니까 구독 추천 메일을 오픈을 해야 누구한테 추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오픈율을 높이는 전략도 저희는 리퍼럴 전략 중에 하나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픈율을 높이는 전략은 저희가 쓰고 있는 전략은 구독한 직후에 웰컴 메일과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옹기레터 콘텐츠 같이 보내는 겁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뉴스레터에서 구독을 하면 웰컴 메일만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고객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내 웰컴 메일만 받고 내가 구독했는지 잊을 때쯤에 다음 주에 본 컨텐츠를 받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바로 온기레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온기레터 컨텐츠가 어떤 건지 미리 경험을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온기레터 이런 거구나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다음 주에는 오픈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테스트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오픈율, 구독을 한 직후에 고객의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 저희가 웰컴 메일만 보냈을 때 오픈율이 80% 이상이 됐는데, 이때 웰컴 메일과 함께 온기레터 콘텐츠를 보내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하면서 가장 이제 뿌듯할 때는 목요일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온기레터의 콘텐츠를 받아보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이거 좋은 전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온기레터는 현재 발행 3개월 만에 구독자 4,000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 오픈율은 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900%를 확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 손편지 답장을 받는 주의 사회 구성원이 200명인데 온기레터를 통해서 오픈하는 이제 사회 구성원이 2,000명이 됐기 때문에 일상의 위로를 받는 수혜자가 900명이 확장됐다는 것으로 적어놨습니다. 저희의 온기레터를 통한 목표 자체는 지지 기반을 역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온기레터 자체를 플랫폼으로 사용함으로써 온기레터 구독자가 온기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고민 사연자가 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하는, 어쩌면 온기레터를 구독하는 수동적인 지지 그룹에서 온기에서 특정한 액션과 역할을 취하게 되는 능동적인 지지 그룹으로의 전환을 저희 목표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목표는 2년 안에 구독자 10만 명을 만드는 게 저희 단체의 목표입니다. 네, 원대한 목표이지만 그래서 구독자 10만 명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성과지표 목표는 지인 추천율 30%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이럴 개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 또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바이럴 개수라는 거는 기 구독자가 얼마만큼의 신규 구독자를 생성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저희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4,000명의 구독자가 지인 추천율 30%를 갖고 평균 2명에게 이를 추천했을 때 그 전환율이 50%라고 가정을 하면 4,000명이 만들어내는 구독자는 600명입니다. 이 구독자가 10,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500명의 신규 구독자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바이럴 루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구독자 10만 명을 모집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또 이 구독자 10만 명이 정규 후원자 1만 명, 고민 편지 작성에 10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했을 때 500명이 지원하는 이런 적극적인 지지 그룹으로의 전환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에게 손편지 위로를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믿으며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